오늘 주식시장에서 치열한 하루를 보냈다면 이 시간 주식 라운지에선 쉬어가시죠. 주식은 진지하게, 이야기는 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라운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서영입니다. 네, 오늘 이거래 연속 양시장 서킷 브레이커라는 사상 초유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6,000포인트와 코스닥 700포인트가 동시에 붕괴됐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5% 하락한 5,66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장중한 때 12%까지 폭락하며 오늘 하루에만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965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코스닥의 경우도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급락했죠. 장중에는 630선에 터치하기도 했고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이면서 오늘 6% 하락한 662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폭락의 진원지는 역시나 반도체였는데요. 중국 기업의 추격과 또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까지 겹치면서 오늘 패닉셀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 가운데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던 섹터로는 로봇주가 있었죠.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외국산 로봇 수입 금지령을 발표하면서 그 반사 이익의 기대감으로 오늘 국내 로봇주들이 일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찾아봐야 될지 오늘 1시간 동안 주식 라운지와 함께 찾아보시죠.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주식 라운지 1등을 포착하는 남자 박진원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참 당혹스러운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초유의 폭락 이런 역사적인 날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은데 참 힘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오늘 시장을 잘 버텨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인사와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범투자자문의 박진환 전문가입니다.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발동이 됐고 오늘 코스피 저점이 거의 12% 정도 하락했다가 장중에 오후장에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저는 솔직히 오늘 프리장 그리고 본장에 SK하이닉스가 오르는 거 보고 바닥이 나왔나 싶었어요. 근데 어닝콜, 컨퍼런스 콜이 진행됨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왔죠. 데이터가 나오면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거다.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산다. 뭐 영업이익에 얼마를 산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죠. 좀 아쉽긴 합니다. 이제 SK하이닉스는 글로벌 회사인데 이런 앞으로 가이던스 방향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릴 책무가 있습니다. 다음 분기에도 조금 더 개선된 그런 컨퍼런스 콜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한 달 기준으로 거의 그 코스피가 30% 넘게 하락을 했죠. 자, 금융위기 때 또는 IMF 때 하락폭이 7% 정도 됐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근데 그걸 이미 초과했습니다. 초과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실시간 공개 방송도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자, 금융위기 당시에 주식 투자한 분들이 그렇게 아직은 많지 않을 겁니다. 벌써 거의 2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먼 훗날 우리가 10년 뒤에 주식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그 10년 전에 코스피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한 달에 30% 넘게 빠진 일이 있었다면서요. 아, 그래, 나는 그 한가운데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라도 무용담처럼 말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그만큼 역대급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갈 때는 그 고점을 예단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신저가를 쓰면서 내려갈 때 또 그 바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시장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장 대비 곱하기 3, 4, 지금 5까지 된 것 같아요. 미국장 1% 올라가면 우리는 5, 5%, 10% 이렇게 빠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변동성 어떻게 앞으로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 그거는 뭐 정책이나 앞으로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우리 시장의 그 취약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넘어갈수록 이제 금융시장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 시기가 지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너무 급하게 갔죠. 시장 자체가 너무 급하게 막 좋아지고 거래대금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 2배, 3배 터지면서 도저히 이게 기존에 있던 그런 시장과 완전 색깔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 위반자도 그렇고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도 다들 어리둥절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진국이니까 이 금융시장 앞으로 더 구조적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금융시장이 커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희망을 가지시라 일단 살아남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이제 3분기까지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3분기 7, 8, 9월까지는 어려운데 4분기 넘어가면서 조금 괜찮아질 거라 봅니다. 자,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죠, 미국 시장. 그러면은 10월 달, 11월 달에는 일단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연준도 지금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준 자체는 굳이 금리를 웬만하면 안 올리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금리 결정 나올 겁니다. 오늘 아마도 그냥 동결로 갈 테고 앞으로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금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에는.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뭐 일정 경제지표 발표, 그다음에 빅테크들의 가이던스 이것들 잘 해결해 나간다면은 여기서 더 빠질 거예요, 설마? 네, 반등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 돈이 많이 몰리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저는 SK하이닉스만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자, 저점에서 거래대금이 오늘 엄청나게 나왔어요. 평소에 이제 거래대금이 쭉쭉쭉 줄다가 오늘 40조 원이 넘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저점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거는 이거는 바닥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엄청 터질 때가 있죠. 제가 뒤에서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고점에서 거래대금 최대 터졌을 때 이거는 아주 높은 확률로 고점 신호입니다. 그 반대 신호가 지금 오늘 떴으니까 내일장 한번 내일부터의 반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시장 구체적으로 제가 그래프랑 차트랑 이 수치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은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양호하게 마감했었습니다. 근데 장 중에는 거의 12% 넘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장중 저점 대비 7% 정도 상승을 했고, 자,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자, 오늘은 팔았어요. 개인 투자들이 거의 한 3조 원 가까이 팔았는데, 자, 어제, 그제, 금요일 3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10조 원을 샀어요. 10조 원. 10조 원. 근데 지수는 3일 내내 빠졌죠. 그러면 이 물량 자체가 개인 투자자 샀던 게 다 손절로 지금 나온 거 있는 겁니다. 오늘도 거의 3조 원 가량 손절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 저는 다른 건 다 노이즈라고 생각해요. 지금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원래 우리 시장에 영향이 매우 컸었는데 4월달, 5월달, 6월달 지수가 좋을 때는 외국인의 그런 영향력이 조금 줄었었죠.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올라갔기 때문인데 이제는 심리가 많이 약해졌고 시장이 약해졌을 때 역시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외국인들이 선언하는 거죠.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딱 들어왔다가 막 나갔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밀면 밀려요. 지수가 그냥 던지고 밑으로 쇼치고 하면은 밀리는데 당연히 계속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심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막 계속 지수가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봤을 때는 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위로 이제 쇼커버라고 하죠. 위에서 많이 매도를 쳤더라도 이걸 반대로 사들여야지만 이게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수를 잘했어도 매도를 잘 못하면 평가 손익이 아무리 컸어도 실현 손익이 계속 줄어드는 것처럼 숏을 아무리 고점에서 잘 잡았어도
밑에서 쇼 커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이들도 수익을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조금 고민이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내일 FOMC 회의 앞두고 있고 빅테크 실적 이런 것들 지나가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이것도 무난하게 지나간다면은 결국에 쇼커버 들어오면서 또 단계의 급 반등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최소한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더라도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종목이라면은 던질 때는 절대 아닙니다. 팔 거라면 저기 위에서 팔았어야죠. 7,500선 코스피 7,500 위에서 그때 정리를 했었어야 되고 지금 자리에서는 팔 자리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코스피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자면 와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 차트 월봉 차트를 봤을 때는 진짜 많이 오르긴 했죠. 코스피가 진짜 많이 오르긴 했어요. 3,000포인트에서 거의 9,000까지 갔다가 지금 5,000이 깼다가 6,000포인트 정도에 있는데 아직도 많이 올라온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것만 봤을 때는 강세장이긴 해요. 단기에 한 달 동안에 엄청나게 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그 가격 조정이 세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장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추세 자체는 아직도 강세장이 한가운데 있다는 거. 그래서 아직은 좀 더 보셔도 된다. 주식시장 살아남기만 하면 또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주봉도 역시 6주 연속으로 하락을 했죠. 저번 주 5주차 때에 도지봉을 만들면서 반등의 희망을 좀 가지나 했는데 이번 주 6주차 들어와서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근데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항상 이 가장 마지막이 잔인하고 조금 폭력적입니다. 올라갈 때 우리가 그 SK하이닉스, SK스퀘어가 대표적이었어요. SK스퀘어가 고점 찍을 때 기억나시죠? 6월 달에. 그때 올라가는 각도 보셨죠?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반대로 저점을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거의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나오고 반등 나오는 흐름. 저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장에서 버티고 살아남으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일봉 오면은 일봉도 보자면은 여기 자, 우리가 갭으로 올라갔던 지수가 갭으로 갭상승으로 쭉쭉쭉 올라갔던 요 구간 갭을 다 메우고 있습니다. 메우면서 폭력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고 지금 아래 꼬리 엄청나게 달았죠. 이러면은 여기서는 반등이 나와야죠. 일단 일시적으로 반등이 저는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V자 반등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내일장부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코스닥은 진짜 힘듭니다. 코스닥은 이게 어떻게 반등이 나올까? 저도 코스닥은 한 700포인트를 깨면은 분할 매수로 단기 반등 노리고 접근할 만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진짜 깨버렸습니다. 그 700포인트를 깨고 지금 600 거의 630 거의 600 초반까지 왔네요. 이러면은 코스닥 지수 자체는 조금 분할로 사서 너무 급하게 빠졌으니까 분할로 사서 일정 퍼센트는 수익 구간이 저는 나올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그래서 코스닥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메인은 역시 코스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코스피 종목 중에서 중요한 종목들 몇 가지를 꾸준히 말씀드리는데 삼성전기도 제가 한번 방송 리뷰를 했던 종목이고요. 근데 지금 오늘자로 도지봉이 떴어요. 삼성전기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삼성전자와 함께. 그래서 내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떻게 얘기를 잘 하느냐에 따라 또는 실적이 매출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만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도 이런 종목들은 지금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반등도 한번 세게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은 이제 SK이터닉스죠. SK이터닉스는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 이제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다시 나왔는데 제가 그냥 수요일에 리뷰를 한번 해드리고 난 다음 날 바로 상한가를 갔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강조드립니다. 역사적 신고가는 모두 빠짐없이 다 정리하고 그 재료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이때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 거의 유일했어요. SK이터닉스가 이 부분에서 이날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 유일했는데 역시나 위에 매물이 없으니까 위로 고가를 뚫으면서 상한가를 갔죠. 근데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좋은데 주말 사이에 그때 우리 되돌아보면은 주말 사이에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는 즉 공격을 중단하는 그런 소식이 들렸죠. 그러니까 여지없이 상한가를 가도 다음날 하한가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를 잘해야 매매를. 매수를 잘했더라도 욕심내지 말고 안 자르고 나오면 지금 손절이라고 하죠. 손절 또는 익절을 잘 못할 경우에는 수익은커녕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매우 큰 구간이라는 거. 그래서 매매에 좀 더 타점 잡는 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키나라 락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로봇주 중에서 신규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빠질만한데 안 빠져요. 계속 오늘도 로봇 그 새로운 재료가 생기면서 자, 미국이 중국산 로봇을 수입하는 걸 좀 막는 그런 조치를 취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신규주 중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서 마키나 락스가 장 초반에는 조금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지수가 망가지면서 다시 시세를 반납했는데 아직도 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키나 락스는 지금 그리고 이동평균선이라고 하죠. 이동평균선이 다 이제 수렴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든 아래든 한번 시세를 한번 더 추가적으로 저는 발산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키나 락스도 끝까지 한번 간시 종목에 두고 앞으로의 추세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메인으로 보는 종목 역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제가 뒤에서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이제 실시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올라가면 미국 시장이 그걸 보고 또 반도체 종목 위주로 움직이고 또 미국 시장이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이걸 제가 장 전에 딱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딱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얻고 시장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대응하는 그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런 식으로 주의, 뭐 경계 이런 식으로 시장의 충격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그리고 실시간 공개 방송도 제가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고 하필 제가 1시에 이제 실시간 공개 방송을 하는데 이때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죠. 그래서 앞으로 서킷 브레이커 풀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산다고 했습니다. 계속 SK하이닉스 산다고 했고 엄청나게 반등을 했죠. 그 이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전략도 제시해 드리니까요. 이번 기회에 공부방에 오셔서 이런 실시간 공개 방송 또는 앞으로의 전략도 한번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부방 문자 참여 시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또 객관적으로 깊이 있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참 안타까운 시장 흐름이었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남은 만큼 우리가 포기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기회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이슈는 새벽 3시에 있을 FOMC의 금리 결정이 있었죠. 과연 시장의 예측과 기대처럼 금리 동결로 결과가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시장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반등할 종목들을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매주 시장에서 1등하는 종목들, 1등주 전략을 말씀해드리고 계시죠. 실제로 지난 방송에서 말씀해주신 SK 이터닉스가 바로 다음 날에 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힘든 장 안에서도 단비 같은 존재가 되어줬는데요. 이렇게 상승할 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포착하는 1등주 전략, 오늘도 쉽게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검색기와 함께 총 4가지 특징주를 준비해 주신 만큼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과 노하우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또 오늘 힘든 시장이었지만 지난주 SK 이터닉스처럼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을 찾으면 그래도 든든하게 시장을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는 1등주 전략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1등주 검색기, 신고 거래량 검색기 2가지 검색기를 개발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무료로 많이 나눠드리고 있는데 요즘은 근데 1등주 검색기는 포착되는 종목이 잘 없습니다. 그나마 오늘 이제 매매할 만한 종목은 역시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지수가 당연히 계속 연일 하락하는데 1등주라고 부를 만한 종목이 안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요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타점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1분봉 타점인데 제가 전일의 저가와 고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꾸준히 강조드리죠. 근데 여기가 파란색 라인이 전일의 저가입니다. 근데 전일의 저가가 조금 이게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어제 SK하이닉스가 프리장 기억나시나요? 프리장 개장하자마자 한 주가 딱 거래되는데 그게 하한가를 갔어요. 하한가. 이 라인이 하한가 라인이에요. 하한가 라인. 아, 신기한데 근데 설마 했던 그 하한가를 어제 기준의 하한가죠. 어제 기준의 하한가를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오늘 깨고 내려갔었어요. SK하이닉스가. 근데 깨고 내려갔다가 기가 막히게 이 저가 라인 부근에서 급 반등이 나오면서 저점 대비 13% 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진짜로 이게 저도 긴가민가해서 그 왜 하필 하한가를 갔지 했는데 그 저가 하한가 라인을 진짜 건드려 버렸어요. 이게 거꾸로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프리장 최초로 도입됐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때 신고가 우리 시장이 한창 좋을 때 신고가 갈 때 프리장 개장하자면 갑자기 뭐 상한가 막 이렇게 흔적 남긴 종목들이 있죠. 근데 그 종목들이 나중에 되면은 그 흔적 남겼던 상한가를 돌파하고 더 신고가를 쓰면서 갔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 반대 방향의 그런 움직임이 오늘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 진짜 뭔가 알고 이렇게 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신기해서. 근데 저는 요때 요 라인에서 저는 사야 된다. 실시간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 이거는 사야 된다. 저는 삽니다 계속 했어요. 실제로 샀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저점 대비 13% 넘게 수익이 나왔죠. 자, 그래서 SK하이닉스 지금 SK하이닉스가 우리 시장에 키를 쥐고 있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망가지면 시장도 그냥 끝나는 거고 SK하이닉스가 반등을 시작하면은 지수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가 특정 많이 올라서 이제 박스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수급 자체가 다른 데로 퍼지면서 다른 섹터가 또 순환매로 돌고 그럼 시장이 또 안정을 찾고 이런 식으로 1등주가 나오고 강한 종목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시작은 SK하이닉스부터 그 첫 시작이 진행될 겁니다. 그때 1등주 매매하면 됩니다. 그때 1등주 매매할 때는 제가 가장 먼저 강조드리죠. 검색기를 통해서 그날의 주도 섹터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장 강한 종목, 즉 1등주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타점을 잡을 때는 거래대금을 보면서 거래대금은 어떤 거래대금이요? 최근 4, 5거래일 중에서 가장 많이 터진 거래대금을 그날 갑자기 개장하자마자 2배, 3배 넘게 계속 쭉쭉쭉 나오면 이거는 10%도 안 갔지만 거래대금만 봐도 앞으로 이거 20%도 가겠네. 뭐 당일에 20% 가겠네, 잘하면 30% 상한가도 가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걸 제가 강조드렸는데 요 매매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장이 이러니까. 근데 조금만 지나봐요. 8월달 말 8월 중순 이후부터 또 1등주가 쏟아질 겁니다. 그때 또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요 1등주 매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이걸 먼저 챙겨야 되죠. 바로 1등주 검색기. 그리고 최근 시장에 맞춰서 제가 또 개발한 신고 거래량 검색기. 이 두 가지 모두 먼저 무기로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무기 두 가지는 지금 생방송 진행 중인데 지금 공부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시장이 계속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아니잖아요. 금융위기. 시스템 위기가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 위기면은 이게 회복하는 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가격 조정인 거예요. 가격이 아주 폭력적으로 조정이 오고 있을 뿐이지 시스템 자체에 뭔가 위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회복도 금방 되는 겁니다. 금방 되면은 또 매매할 종목 나오니까 그때 시장을 대비해서 미리 이런 좋은 무기 한번 챙겨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문자 참여 시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대급 변동성과 또 폭락을 보낸 한 주였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1등주 전략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강한 종목을 급등하기 전에 미리 찾아볼 수 있는 기법이었죠. 뿐만 아니라 섹터와 종목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타점까지도 기준을 잡고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오늘 시장 안에서 1등주로는 SK하이닉스 짚어주셨죠. 하이닉스가 오늘 19%까지 떨어졌다가 일부 낙폭을 좀 회복하면서 저점 대비해서는 최대 13%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락하는 장 안에서도 순간순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을 포착할 수가 있고요. 또 방송 중에 말씀해주신 특징주들은 단기간에 두 자릿수에서 상한가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종목 내일부터 좀 잡아보고 싶다, 8월부터 기준을 세우고 좀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1등주 전략 끝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전략만 챙기면 아쉬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이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 매주 박진한 픽으로 3종목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네, 그럼 첫 번째 특징주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역시 SK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시장에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앞으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도 같이 진행이 됐는데 이걸 뭐 실적 쇼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실적 쇼크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거는 시장에 이미 퍼졌던 내용입니다. 60조 원대 영업이익 60조 원대 나온다는 건 다 알고 있었고요. 그것보다는 저는 긍정적인 걸 봤어요. 뭐냐면은 예상보다 이제 현금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거의 90조 원 정도, 80조 원에서 90조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자, 기업은 이 현금이 계속 쌓여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든 이걸 현금을 통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금 쌓아두지 말고 만약에 너희들이 투자를 적시에 많이 안 한다면 이거 주주환원 정책 써라 이런 식으로 주주들이 아마 요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SK하이닉스 돈 많으니까 이걸로 주주환원 뭐 자사주 소각, 매입앤 소각 또는 뭐 배당, 특별 배당 이런 걸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태원 회장도 지금 SK하이닉스 그리고 위에 있는 중간 지주사 SK 스퀘어 그리고 최상단에 있는 SK 여기까지 쭉쭉쭉 연결이 되는데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재산 분할 때문에 그 돈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당을 통해서 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주주환원 정책 앞으로 그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고 앞으로 구체적인 그런 수치가 나올 겁니다. 수치가 나오면 그때마다 시장이 한번 반응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자면은 SK하이닉스는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인데 지금 자리가 여기 보라색이 10월선입니다. 10월선. 10월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강세장, 약세장을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지금 10월선 첫 자리까지 한번 처음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아래꼬리 달면서 반등을 했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경우는. 저는 무조건 오른다. 아니면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보면서 추세를 보면서 판단하는 건데 지금 10월선 자리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진짜 깨면은 저도 상상도 하기 싫은데 그러면 진짜 시장이 끝나는 겁니다. 약세장 돌입하는 거니까 10월선 자리 여기는 지켜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번에는 일봉 보자면은 자 채널이라고 채널 요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이런 걸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걸 같은 말로 하면 굴레 안에 이제 박혀 있는 거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잠깐 한 3, 4거래일 정도는 이 굴레 속에 있다가 벗어났었어요. 굴레는 벗어나면 좋은 거죠, 당연히. 굴레를 벗어났지만 어제 다시 굴레 안으로 들어오면서 힘든 그런 구간에 들어갔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하락했죠. 그래서 지금은 내일이든 뭐 모레든 바로 이 굴레 밖으로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만 SK하이닉스가 추세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라인은 11선이에요. 11선. SK하이닉스 300만 2천 원 최고점 찍고 11선을 한 번도 돌파를 못했어요. 11선 위에. 지금은 그걸 만약에 이탈하는 돌파하는 그런 신호가 나온다면은 이건 진짜 본격적으로 SK하이닉스 한 반등.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간은 한 100. 단기로는 한 190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선 돌파한다면 바로 한 거기까지 한 직행하지 않을까. 네, 그런 지금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사실상 전문가님의 첫 번째 고정픽이기도 한 SK하이닉스 짚어주었습니다. 오늘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다소 못 미쳤고 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실망감도 좀 출회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매력적인 기업이 아직도 여전하다라고 짚어주신 만큼 SK하이닉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SK하이닉스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화장품 관련된 기업인데 바로 달바 글로벌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자 올리브 땡이라고 하죠. 거기에 입점된 브랜드들 중에서 거의 달바 글로벌도 있고 파마리서치도 그렇고 파마리서치 리쥬란이 유명하죠. 리쥬란에서 그 브랜드 네임을 따가지고 여러 화장품 제품들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달바 글로벌의 그 미스트도 그렇고요. 승모 미스트라고 하나요? 그것도 엄청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이 공급망을 다양하게 해놔서 특히나 이 프리미엄 상품으로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이 단가가 크게 잘 팔리고 있어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수급적으로도 이게 달바글로벌이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상장할 때 초기에 투자했던 그런 투자자들이 상장하고 난 다음엔 대거 차익 실현하죠. 근데 차익 실현할 때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개인 투자자들도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단기성 그런 성격을 띠는 기관 투자자에게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달바글로벌의 그 오버행 물량은 국민연금 또는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런 장기 투자 성격을 가지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투자 성격을 가지는 집단들에게 넘어갈 경우에는 물량이 잠긴다고 하죠. 웬만하면 안 파니까. 그러면 일단 물량이 잠기면은 수급적으로 좀 유리한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달바글로벌이 코스피 200 종목이 이제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패시브 자금의 유입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보는데 좀 신기했어요. 종목이 잘 버텼어요. 자, 여기 아래 꼬리 엄청 다른 게 보이죠, 여기. 장 초반에 아마 이게 반도체 종목이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프리장부터 해서 컨퍼런스 콜 초반까지는 엄청나게 또 반등을 했었어요, 오늘 SK하이닉스가. 그래서 반등할 때 이 달바글로벌이 반대로 이제 시소게임이라고 하죠. 반도체 쪽이 가면은 이런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는 화장품 종목들은 반대로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장 초반에는 이 반도체 종목이 올라가니까 달바글로벌이 빠졌는데 다시 망가졌죠. 반도체 쪽이 지수도 망가지면서. 그러니까 이쪽에 다시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아래꼬리를 길게 단 겁니다. 그래서 달바글로벌의 아마 시세는 이 반도체 또는 그리고 지수에 달려 있을 겁니다. 지수가 오히려 강하면은 요 달바글로벌 같은 종목들에서는 다시 한번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익절에 나서겠죠. 기관 투자자들이 익절에 나서고 그 돈 가지고 또 삼성전자 사고 SK하이닉스 살 겁니다. 그래서 달바글로벌의 시세는 오히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반등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소게임 잘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박진환 픽에서는 처음으로 화장품주를 만나보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특징주로는 달바글로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최대 7% 상승 그리고 종가는 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와 그리고 이번 주까지 참 어려웠던 시장 아니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었죠. 계속해서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이익성을 좀 늘리고 있고 또 수급적으로 봐도 장기 투자 성격의 기관 투자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또 반도체와 시소게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과 두 번째 종목까지 좀 만나봤고요. 대망의 마지막 종목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세 번째 특징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로봇주를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근데 오늘 상승률이 꽤 컸어요. 왜냐하면은 재료가 나왔기 때문이죠. 새로운 재료. 자, 그건 오늘 그 로봇주 중에서도 1등주로 제가 꼽는 거는 바로 TXR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이름이 많이 생소할 겁니다. 이제 로봇주 하면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이제 로봇주죠. 뭐 현대차, 모비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면 SPG 이런 대표적인 시가총액 조단위 기업들이 있죠. 근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은 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아요. 커봤자 2천억 정도 되는 그런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 추세가 굉장히 안 좋아요. 52주 신저가를 찍다가 근데 최근에 엄청나게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고 거래량 검색기라고 다른 검색기를 하나 더 개발했다고 했죠. 거기에 오늘 이 로봇주들이 대거 잡혔습니다. 그건 제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나온 재료는 미국이 또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피지컬 AI, 즉 로봇도 그리고 과거에 드론도 그렇고 드론을 드론의 경우에 미국이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견제를 못 하다 보니까 드론이 지금 드론 분야에서 그 중국이 세계 압도적인 1등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걸 경계하면서 이번에 로봇 분야에서는 한번 미리 선수를 쳐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의회 차원에서 수익 금지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자 반사이익으로 우리가 중국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면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오늘 시장에서 반응을 한 겁니다. 그 DSR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이 물류 자동화 관련된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진짜 실체 알맹이가 이제 크다기보다는 약간 테마성, 수급적 요인으로 지금 올라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거래 대금이 크지가 않아요, 이 종목들이.
보통은 조 단위로 거래대금이 나오는데 이 종목들은 거래대금이 아주 적고 근데 저희 신고 거래량 검색기는 아주 성능이 뛰어나죠. 지금은 이런 종목들을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1등주 검색기의 경우에는 신고가 랠리 펼치는 종목들을 잘 잡아내는 그런 조건식으로 이루어진 건데 지금은 신고가 종목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안 잡히죠. 근데 신고 거래량 검색기는 시세도 중요하지만 이제 거래량이 아랫 구간에서 많이 터진 종목들도 잡아내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최근에 엄청나게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자, 기존 주주들은 아직도 이제 그 평균 단가까지는 요원하죠. 근데 새롭게 들어온 자금들의 경우에는 단기에 저점 대비 80% 이런 상승 흐름도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시장 자체가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 거는 그렇게 건전한 건 아닙니다.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SK하이닉스 계속 빠지고 삼성전자 계속 빠지고 지수가 막 서킷 브레이커 맨날 걸리니까 시장의 자금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일부 자금이 여기서 이쪽으로 테마성 종목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시장의 그런 질 자체가 좋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우리가 또 테마주를 또 공략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약세장이 오면 그때는 테마주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되면 테마주 매매를 하더라도 지금은 하루 일일 거래대금이 얼마 안 되는 종목들이죠. 기껏 해봐야 뭐 몇십억, 몇백억 이 정도 되는데 그때 테마주 장세가 오면은 종목에 진짜 수천억씩 거래대금이 나올 겁니다. 그때 되면 우리는 그 테마주라도 매매할 만합니다. 그런 종목 테마주도 강하게 가면 정말 강하게 갑니다. 그때 되면은 또 제가 매매할 종목들 1등주들이 어떤 종목이 1등주인지 잘 언급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 오면 또 제가 전략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보다는 SK하이닉스 우량주들 지금 실적 잡히는 반도체 종목들의 타점을 잘 잡고 요걸 반등이 언제까지 갈 건지 어디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요걸 신경 쓰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진행하고 있는 실시간 공개 방송에서 언급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변동성이 커요. 혼자 하시면은 이거 진짜 제대로 된 판단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판단, 즉 시장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전략을 제시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실시간 공개 방송에도 이번 기회에 한번 참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문자 참여 시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마지막 픽을 한번 살펴봤는데 TXR 로보틱스,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이었죠. 전문가님의 신고 거래량 검색기에 포착이 됐고 오늘 24%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산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사실상 수입 금지령을 내렸죠. 이에 오늘 국내 로봇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그 안에서 앞으로 또 주목해봐야 될 종목으로 TXR 로보틱스 짚어주신 만큼 앞으로 로봇주 어떤 종목에 진입해봐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와 달바 글로벌 그리고 마지막 TXR 로보틱스까지 총 3개의 종목을 특징주로 짚어주신 만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 시장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어려웠던 이 단기 트레이딩이 더 난이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래도 이런 시장 안에서 또 단기 트레이딩으로 기회를 노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강점을 가지고 계신 만큼 그런 기준과 노하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매매 지금은 진짜 수익 줄 때 5%라도 일단 수익 실현하는 게 그런 맞는 시장이죠. 수익 찍혔더라도 다 뺏어가고 다음날 또 빠지고 하니까 지금은 뭐 현금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데 단기 매매할 때는 이 계획된 매매를 해야 돼요. 제가 SK하이닉스만 강조드리는 게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저는 전날에 다 시나리오를 짜놓습니다. 가격대까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지 라인, 뭐 저항 라인도 다 선을 그어놓고 다음날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나는 타점을 잡아볼 거다. 여기까지 빠진다? 10몇 % 빠진다? 이러면은 사야지. 이런 식으로 저는 딱 계획을 잡아놓고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게 종목이 바뀌겠지만 뭐 이제 다음에 이제 섹터가 바뀌고 강한 섹터가 바뀌고 강한 종목이 바뀌겠지만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거. 즉 준비가 된 종목만 매매하고 내가 미리 전날에 준비한 종목만 다음 날 매매한다는 거. 요거는 꼭 원칙으로 가져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지 저항 라인 뭐 그어두기 이거는 가장 기본이고요. 지금 중요한 건 또 이것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시장에 들어본 분들 중에 초보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호가창에 대한 개념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호가창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호가창. 자, 상승 하락 시의 전형적인 호가창 이 흐름 자체가 있어요. 호가창의 경우에는 매도와 매수 주문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 중에 지표 중에 하나예요. 호가도.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뭐 매도 잔량이 훨씬 많죠. 매도 잔량이 많고 매수 잔량이 좀 적은데 요 비율도 그렇고 그리고 호가 들어올 때 그 힘의 크기와 그다음에 체결되는 속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올라갈 때 SK하이닉스 오늘 9시부터 올라갈 때 전형적인 그런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호가부터 뭔가 흐름이 조금 약해지고 그 체결된 속도가 줄어든다. 체결되는 속도가 느려진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또 고점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가창 눈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 전형적인 흐름. 그래서 이거 눈에 익혀 두시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기준점 중요하다고 했죠. 뭐냐면은 전일의 저가와 고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손절 라인을 정하기를 굉장히 애를 먹으실 텐데 요것만 알고 있어도 손절 라인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삼성전자 만약에 어제 종가로 샀어요. 삼성전자를 종가로 샀어요. 근데 요 라인이 파란색이 어제 저가라고 했죠. 자, 아니면 어제 종가로 샀을 수도 있고 어제 만약에 종가로 샀어요. 그러면 어제 저가를 깨면 바로 손절해야죠. 종가 매수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바로 손절했어야 되고 만약에 오늘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서 들어갔다. 삼성전자 따라 들어갔다. 아침에 올라가네 하면서 따라 들어갔다. 그러면 손절 라인 또 분명해요. 어디? 바로 저가 라인. 어제 저가가 딱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손절 안 하면은 자, 10몇 %를 그냥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전일의 저가와 고가는 의미가 있고 추가적으로 자, 오늘 SK하이닉스 인버스 3분봉 차트입니다. 여기서 두 개 다 나와요. 자, 오늘 보면은 어제의 저가 부근에서 이 종목이 빠지는가 싶더니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더니 쭉쭉쭉 올라가면서 여기 어제의 고가를 뚫고 나더니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거꾸로 말하면 SK하이닉스는 이때 폭발적으로 빠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거죠. 이제 뒤집어 생각하면 인버스의 경우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버스도 똑같습니다. 인버스도. 그 전형적인 일등주의 모습처럼 오늘 여기까지 흘러갔다는 거. 그래서 의미 있는 라인은 어제의 저가와 고가, 이건 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라인이니까요. 요거 HTS에 설정하는 법 있습니다. 요거 HTS에 설정하시고요. 모르겠다 싶으면은 자, 실시간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제가 직접 쓰는 HTS입니다. 하면 그대로 따서 여기서 그 설정하는 것들 제가 팁들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실전 투자자입니다. 실전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의 모든 노하우가 여기 HTS 화면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 막 색깔도 막 다르죠. 흰색, 그다음에 분홍색, 옥색 이렇게 다른데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설정하는 팁 제가 하나씩 매일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렵지만 뭐 계속 팁을 얻어가면서 자기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제 무기를 하나씩. 자, 지금은 공부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체력 단련해서 다음에 좋은 시장이 왔을 때 그때 열심히 벌어야죠. 지금은 열심히 갈고 닦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팁들 한번 이번에 꼭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강점 중에 하나가 또 단기 트레이딩인 만큼 오늘 이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되는 노하우들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항상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는 게 바로 기준인 것 같은데요. 난이도가 높은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좀 기준에 따라서 준비를 해놓고 이후에 시뮬레이션까지 돌려보고 나서 진입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단기 매매에서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호가 패턴부터 시작을 해서 손절 라인까지 정할 수 있는 기준점까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 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짚어주신 기준과 노하우를 참고해 보셔서 단기 트레이딩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주식 라운지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기다렸던 시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정한 특징주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특징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이 종목은 일단은 AI 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가격대를 보면은 다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종목이 저점에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제가 강조드렸죠. 고점에서 나온 거래대금도 의미가 있지만 고점에서 만약에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진짜 높은 확률로 고점인 거예요. 고점. 그러니까 윗구간에서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엄청나게 터졌다. 근데 반대로 아랫구간에서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엄청나게 나왔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구간이 저점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국민주예요. 국민주. 모두가 가지고 있는 종목. 모두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든 한번 반등을 줍니다. 이제 대마불사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 커서 이 종목이 끝날 수가 없어요. 이 종목은. 제가 오늘 실시간 공개 방송에서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인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갈 그런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차트를 보자면은 자, 이 종목이죠.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제가 계속 강조드렸는데 이번에는 가격 전략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경우에는 지금 어제 한번 15% 넘게 빠졌고 오늘도 연속으로 빠지면서 지금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오늘 아랫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아랫꼬리가 많이 달렸고 요 하락 채널 안에 있지만은 지금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요거 내일 만약에 FOMC 또는 경제지표 발표 요거 잘 소화하게 될 경우에 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올라가게 되고 지금 낙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단기에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 300만 2천 원 찍고 지금 거의 150만 원도 깼잖아요. 그러면 이건 기술적으로라도 일단은 반등 세게 나와요. 반등 세게 나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아마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외국인이 포지션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완전히 지금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3거래를 연속으로 10조 원을 샀다가 오늘 거의 3조 원을 팔았고 다 손절 물량이죠. 3조 원 팔았고 내일장 한번 그 반대 매매가 나올 텐데 반대 매매 9시부터 반대 매매 쏟아지고 이거를 어떻게 소화를 할지 아마 외국인이 들어온다. 외국인은 한번 들어오면은 그때 들어오기를 마음 먹으면은 종가까지 계속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SK하이닉스 경험했죠. 하루에 15% 올라가는 거. 아마 그런 봉이 나오면은 진짜 요거 추세가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의 경우에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손절 라인 분명해요.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에 제가 매수가를 추천드리자면은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시초가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자, 손절가가 분명합니다. 여기 133만 원짜리. 지금 현재 가격에서 들어간다고 해도 손절가는 되게 몇 퍼센트 안 되고 목표가의 경우에는 189만 원이니까 150만 원에서 189만 원 가면 거의 20%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손익비가 아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소수 종목에 집중이 돼요. 가장 믿을만 하니까 돈 잘 벌잖아요. 돈 잘 버는 기업에 기관이든 외국인들 수급이 쏠리게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전략을 잡아드렸으니까요. 내일장 대응하는 데 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SK하이닉스였는데요. 오늘 방송 중에도 계속 강조해 주신 종목이었죠.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전략은 오늘 방송 이후에 공부방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공부방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박진환이라고 세 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공부방에서는 1시간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1등주 검색기를 선물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와주는 1등 종목들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도구였고 섹터와 종목뿐만이 아니라 가장 까다로운 타점까지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목요일에 상한가 도달했던 SK이터닉스 역시도 1등주 전략으로 포착이 된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는 검색기 활용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 전문가님이 무료 라이브 방송까지도 운영해 주시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해 주시고 계시고 혼란스러운 시장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장중에 이런 고민들도 실시간으로 소통해 드리는 만큼 오늘도 전문가님의 공부방이 열려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1등주 전략 말씀해 주신 박진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저희 주식 라운지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